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하셨어요. 전 세계 자본시장이 성장한다. 그리고 화폐가 계속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성장한다기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 자산을 주식으로 바꿔놨거든요. 개인 투자로. 그러니까 연금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소액이지만 계속 사고 사 모으면서 다른 곳에 있는 금보다 거래소에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여러분께 투자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감히 확신을 하는데요. 진짜 전문가들의 진짜 ETF 투자를 알아보는 순서, 아는 형의 아는 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타이거 ETF를 이끌고 계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남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셨던 ETF가 타이거 ETF더라고요. 무려 네, 맞습니다. 11조 중에서 4조 5천억이 넘게 타이거 ETF를 사랑을 해주셨고, 지금 우리나라 ETF가 한 20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중에 한 6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서 보유를 갖고 계신데 네. 그중에 무려 43%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계좌에 가지고 계신 ETF 10개 중에 4개 이상이 타이거 ETF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그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또 먼저 이렇게 신생 채널인데 저희가 어려운 걸음, 또 유튜브 잘 출연 안 해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 이렇게 또 유튜브를 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상반기를 되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를 오랜만에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ETF 아는 형? 네. 여기 새로운 채널이 나왔는데 사실은 ETF 관련된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네. 비전문가 분들이 운영하시는 채널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네. 진짜 전문가가 운영하는 ETF 유튜브 채널이 생겨서 네. 축하도 해드리고 투자자분들께 또 이렇게 뭐 말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ETF 시장의 성장도 같이 봐왔었는데 최근에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2023년, 한 2년 전이죠. 그때 뭐 100조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ETF 업계 전체가 막 환호를 했었는데 지금 뭐 작년 2024년에 150조, 그리고 뭐 올해는 200조, 뭐 성큼성큼 막 요즘 여름 공포 영화처럼 막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 이제 뭐 100조, 200조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나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워낙 큰 숫자여서 뭐 200조가 됐으니까 정말 커진 거고, 뭐 300조는 너무 큰 거고, 뭐 이런 의미보다 ETF 자체가 이제 정말로 국민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는 게 느껴진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되게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는 일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네. 과거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대통령께서 증시를 부양하겠다. 그럴 때 대부분의 과거 이제 대통령들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을 하시죠. 코리아 무슨 네, 펀드 네, 이러면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ETF를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ETF를 샀고 앞으로도 이렇게 적립식으로 살 거다. 네.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타이거 200 ETF를 적립식으로 살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이게 정말 ETF가 국민 재테크가 되었구나 라는 네. 것을 정말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 보면요, 최근 따끈따끈한 ETF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려고 좀 해요. 2025년에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상장한 국내형 ETF 네. 한 종류하고 해외형 ETF 한 종류하고 전 굉장히 인상 깊게 봐가지고, 첫 번째 국내형 같은 경우는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는 맞습니다. 상품이 네. 있었습니다. 아마 그 ETF 시장을 가끔 간간히 보시는 분들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타이거에 또 괄목할 만한 ETF를 잘 아실 텐데, 이게 코리아 버전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ETF들도 상장 시점도 좋았고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잘 낼 구간이죠. 한국판 VT라고 또 ETF 아시는 분들한테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
네, 맞습니다. ETF가 상장을 했는데 이 두 ETF가 저는 굉장히 좋게 잘 상장이 됐다 생각을 했는데 요 간단하게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국내형 상품인 코리아 배당 다우 존스 ETF를 말씀드리면 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배당형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해외 상장된 ETF는 SCHD, 슈드라고 많이 슈드요. 하죠. 이미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배당을 계속 꾸준하게 지급해왔고 그리고 그렇죠. 배당이 계속 성장하는 네.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 ROE나 이런 것들은 퀄리티 지표를 보면서 정말 본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 지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종목에 적용을 해서 100종목을 투자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배당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종목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과거의 배당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에만 투자를 그쵸.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트랩, 그러니까 배당은 높은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 네.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 주식에 적용하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배당의 엄격한 기준을 국내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S&P 다우존스의 국내 주식에 너희들의 그 방법론을 적용해 달라라고 저희 요청을 했고 적용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때마침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이제 증시가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고 특히나 이제 배당에 대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배당주 투자가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여서 이 상품이 정말 좋은 시기를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상장과 함께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ETF입니다. 네, 먼저 그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뭐 국장 작년하고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장 탈출 뭐 이런 얘기가 아예 사그라들고 네, 요즘은 오히려 국장 복귀가 진흥순이라고. 네. 국장 복귀는 뭐죠? 국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복귀로 네. 다시 국장 돌아오는 탈출이 진흥순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빨리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네. 그래서 가장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올해 5월 시점에 딱 상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하신 올해 상장한 ETF들 중에서 가장 1위로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신 ETF입니다. 그래서 잘 제때 타이밍에 상장을 해주셨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국장 상승 흐름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최근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네. 국내 주식은 뭐 여러 IT나 뭐 자동차, 화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은행주 그리고 고배당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업들에게 작년에 그렇죠. 네. 배당을 늘리고 주주 환원을 좀 더 강화해라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기업들의 뭔가 자발적인 선의에 약간 기댄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별히 뭐 강력한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강제성이 없군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는 지금 증시가 달라지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여야가 그쵸. 합의돼서 조만간 됐고. 이제 통과가 되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주주 충실 의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법에 개정돼도 반영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업들의 선의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주주 환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에 이제 주식을 좀 희망적으로 보시면서 그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를 선택해 준 투자자분들은 하반기를 오히려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맞습니다. 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해외형 상품 중에 이제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 영어로 이제 ETF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ETF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판 VT가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한국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앞서 말씀하신 SCHD, 슈드나 혹은 S&P 500 이런 ETF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무지성으로 뭐 ETF 매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었는데 네. 연금 계좌 같은 데서 전 사실 이 한국판 VT도 그런 S&P 500이나 슈드의 반열에 올려도 되지 않나. 그럼요. 요즘 네. 말로는 좀 뭐 비벼볼만 하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뜨겁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S&P 500을 계속 매달 모아가던 자금의 일부를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예외주의가 조금씩 이제 좀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달러도 좀 약세 기조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미국과 다른 나라, 이제 미국 외 지역을 동시에 투자하는 이 ETF를 좀 같이 사고 있거든요. 이 ETF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미래에셋 타이거 ETF가 2010년도에 네.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현물형 ETF를 국내 최초로 상장하셨죠. 상장했죠. 네. 2010년도는 돌이켜 보면은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ETF 시장에 처음 와가지고 아주 초창기에 국내형을 이제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2010년도는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죠. 그런 시기에 미래에셋이 처음으로 나스닥 100이라는 상품을 현물형 100개, 미국 주식 100개를 직접 담아서 운영하는 현물형이라는 것을 거는 주식을 직접 그렇죠. ETF에 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최초. 상장하면서 미국에 투자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때 이제 같이 투자하셨다면 지금 13배, 1300% 이상의 수익이 나셨으니까 2010년부터요. 그렇죠. 네. 엄청난 이제 정말 장기 투자의 뭐 살아있는 성공 신화라고 볼 수 있고 네. 2022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현물형 S&P 500을 네. 이제 상장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정말 너무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S&P 500 같은 분산된 미국 시장에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뭔가 미국 투자를 선도해 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48개국 전체 종목 수를 하면은 만 15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네. ETF를 투자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로 패시브 투자라는 게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패시브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ETF를 상장하는 게 궁극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 ETF 자체가 우리나라 패시브 업계에 이런 ETF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 상품의 지수 산출 기관은 FTSE, 네. FTSE인데 푸찌라고 하죠. FTSE 측에서도 이제 저희 쪽에 피드백이 온 게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 한국의 ETF 패시브 산업이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구나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장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또한 이제 나스닥 100, S&P 500에 이어서 투자자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무지성 뭐 말씀하셨는데 마음 편하게 계속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그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저희가 이 상품을 출시했냐? 물론 운영의 노하우가 그동안 쌓여서 이런 상품을 상장할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누구보다 먼저 미국에 투자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2025년의 상반기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이제는 미국만큼 미국보다 더 성장하는 시장이 나오고 있네.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중국 시장이 더 좋을까? 잠깐 그랬었죠. 인도가 좀 더 괜찮을까? 전체 GDP 전 세계 GDP 규모 대비해서 미국 시장이 약간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느끼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시장 우리나라 같은 좀 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찾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내가 굳이 어느 시장이 좋을지 인도가 좋을지 중국이 좋을지 한국이 좋을지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 ETF에 투자하시면은 ETF는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반기에 한 번씩 종목들이 리밸런싱 돼서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국가의 비중은 늘어나고 혁신을 잃고 주가가 하락하는 국가의 비중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미국과 함께 미국이 한 60% 정도 지금 되거든요. 미국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국가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투자자분들은 일부 투자자분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나라에 독일이 좋을지, 인도가 좋을지, 중국이, 한국이 그런 것들이 같이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네. 패시브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투자하시면 그런 고민 없이 그런 거에 동참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거에 투자할 때가 고려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또 만종목, 이게 개수가 만 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운용을 하실 때 굉장히 복잡한 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각 개별 종목들을 네. 또 매매하셔야 될 수도 있고 리밸런싱 시기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량이 이제 우리나라 ETF 운용의 역량이 거의 뭐 최고조까지 온 거죠. 이제 그 네, 만종목을 맞습니다. 운용할 네. 정도 되면 이제 전 세계의 이제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최근에 올 상반기에 뭐 조선, 뭐 네.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 뭐 방산, 원자력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보통 이제 ETF 투자를 좀 길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금 계좌에 그냥 뒀던 S&P 500이 맞습니다. 가장 네. 수익률이 좋았던 거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감히 S&P 500과 함께 이번에 나온 이제 토탈 월드 액티브 상품도 같이 모아가시면 좋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이번 한국판 VT를 투자하실 때 최근에는 이렇게 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음식을 먹을 때는 마리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탈 월드 액티브를 내가 뭐 한 달에 투자하는 중에 한 반 정도를 여기 투자한다. 그럼 나머지 반은 어디 ETF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이 자산 배분이나 이 조합 측면에서 좋을지 또 같이 투자할 만한 상품을 좀 추천하신다면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50대 50까지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봤을 때 토탈 월드스탁 ETF와 함께 같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상품은 KRX 금현물 ETF. 아, 금현물 입니다. ETF. 네. 네. 이미 이제 토탈 월드스탁에 투자하고 계시면은 60%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식에 네. 투자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다른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뭐 하시는 것보다는 주식과 뭔가 상관관계, 포트폴리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금 현물 ETF를 같이 가져가시면 포트폴리오 효과도 얻으면서 네. 장기적인 뭐 위험 해지 같은 네.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게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은 금 현물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네. 최근에 이제 KRX 금 현물이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최근에 많아졌죠. 금의 가격을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뒀지만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보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네. 가격이 횡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과 함께 포트폴리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할 만한 우상향하는 자산을 맞긴 맞지만 어느 기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기간이 있다. 그거를 버티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펀드 보수도 당연히 봐야겠고요. 네. 거기에 KRX 금현물 시장이 금현물 보관 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시장입니다. 네. 0.08bp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네. 모든 게 우리나라가 싸잖아요. ETF도 그렇고 금현물 보관 비용도 쌉니다. 그래서 런던의 금, 뉴욕의 금, 중국에도 금 보관할 수 있거든요. 중국, 홍콩 다 할 수 있는데 한국이 금 보관 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 거래소의 금 현물 보관 비용이 가장 네. 저렴하다.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의 다른 곳에 있는 금보다 거래소에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네. 것도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판 VT를 투자하시면서 네. 동시에 같이 투자할 만한, 동시에 투자할 만한 ETF로 금현물, KRX 금현물 ETF, 이것도 올해 상장한 네, 그렇죠, 상품이죠. 그렇죠. 네. 상품을 같이 투자하시면 제가 아까 50% 말씀드렸는데 뭐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배분 방법론을 할 때 보통 주식을 한 30%, 뭐 채권을 한 55%, 뭐 금을 15% 정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살펴보셔서 본인의 네. 이제 투자 성향이나 그렇죠. 네, 잘 반영하셔서 같이 투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꼭 물어보시고 싶을 만한 질문을 꼭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ETF 업계에서는 뭐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대표님의 그 연금 계좌, 당연히 네. DC 계좌시겠죠? 그럼요. 네, 네, 네. 그럼요. DC 계좌 안에 아마 ETF로 투자를 하실 텐데 그 대표님 계좌 안에 투자되어 있는 ETF 한 3종류 정도만 좀 공개를 해주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